이번 편에서는 문성공 정인지의 업적과 사상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성공의 업적은 매우 방대하여 전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의 17세 후손으로서 극히 일부만 요약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의 자는 백적, 호는 하격제, 시호는 문성이고 시조 도전공의 10세 손으로 붙인 흥인께서 소격전에 들어가 집안을 일으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의 아내 진씨가 신기한 꿈을 꾸고 태조 5년 1396년에 낳았다고 합니다. 공은 태종대에 처음 출사하여 성종대까지 7분의 임금을 모셨으며 당대의 문장가이자 엘리트 관료로서 15세기 조선이 이룩한 정치적 문화적 업적들 대부분의 손길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은 5살 때 이미 글을 깨우쳐 한 번만 보면 읽고 쓸 줄 알아 천재라고 소문났으며 태종 11년인 14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태종 14년인 1414년에 식년시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세종 2년인 1420년에 상왕인 태종이 대소신료가 모인 자리에서 공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림에는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인지는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인물이다 라면서 세종에게 천거하였다. 공은 1427년 세자 시강원 좌필선을 겸직하여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세종 13년인 1431년에 세자를 가르치는 세자빈객을 겸직하였다. 세종 26년인 1444년에 충청 전라경상 삼도체 찰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전품을 심사하던 중 남원의 광통루를 보고 그 경관이 달나라에 있는 광한 청어부와 같다고 하여 광한루라 친필을 쓰고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종 28년인 1446년에 예조판서에 제수되었고 한글 창제 최고 책임자인 지편전 대제학으로서 지편전의 학자들인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등과 훈민정음 창제에 공헌하였고 서문을 찬진했다. 이 서문에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는 것이다라 하셨으며 또한 한글 창제일을 음력 9월 상한이라고 하여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게 된 역사적 근거가 되었다. 여기서 잠깐. 통상적으로 책의 서문은 저자가 쓰는 것이므로 문성공의 후손의 입장에서 실제 훈민정음의 대표 저자는 문성공이고 반포 당시는 왕조시대이므로 세종이 창제했다고 반포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만리 같은 유학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임금인 세종 이름으로 반포해야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세종 29년인 1447년에 조선개국의 창업을 칭송한 서사시 용비어천가를 찬진했으며 본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므로 냇물이 이르러 바다의 가난이라고 하는 대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세종 31년인 1449년에는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곧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며 그 해에 세종이 사망하고 문종이 즉위하였다. 세종의 능은 영능인데 영능에 세워진 신도비문을 공께서 작성하였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계유정난 때 국정을 장악한 수양대군이 후일에 세조 천거로 좌의정에 제수되고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하동부원군에 봉해졌다. 단종 2년인 1454년에 수양대군의 딸 의숙공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었고 세조가 즉위하자 1인 지하만인 지상의 영의정에 제수되시니 조선 왕조 최초로 장원급제자가 영의정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좌익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세자사도 겸직하고 실록 총감수 책임자가 되어 문종실록을 편찬했다. 세조 4년인 1458년에 불서 간행을 반대하며
세조에게 내가 그대를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따져 묻고 영의 정직을 스스로 사직하였다. 역사에 임금을 두고 그대라는 말을 쓰고도 살아남은 이가 공뿐이시니 공은 도도함과 당당함의 평상심을 한 번도 잃지 않으셨고 언제나 의연하게 행동하셨다. 세조와 술자리에서 세조를 너라고 칭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 왕위에 있는 세조를 태상왕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수들은 경우에 따라 모두 모반이나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런 공의 실수에 대해 세조는 불문에 붙일 것을 명하거나 가벼운 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세조는 공이 가진 재주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아꼈던 것이다. 공께서는 삼로에 배양되지 못하는 이유로 가산을 증식했다고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소행임을 알고 이를 해명하는 상소를 올렸다. 조선시대 4대 갑부였던 공은 모두 5차례나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공의 상소에 의하면 여러 차례 공신의 은전을 받아 그로 인하여 재산이 늘었을 뿐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셨습니다. 공께서는 다른 공신들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받은 공신전 관리를 잘하여 가산이 늘어난 것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이미 실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공께서는 막걸리를 보고 젖과 막걸리는 생김새가 같다 하며 아기들이 젖으로 생명을 키워나가듯이 막걸리는 노인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노인의 젖줄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공께서는 62년에 공직을 마감하고 1478년 1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고 하동부원군의 자손임을 명심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춘추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초년에는 효자로서, 중년은 학자로서, 그리고 말년은 정치가로서 대성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다 누린 분이다. 공은 생원시 문과 중시에 3번 모두 장원급제하여 학풍이 뛰어나셨으며 조선조 3대 임금 태종에서 성종까지 무려 7대 왕조를 섬기며 예문관 대제학과 지편전 대제학을 지내셨고 형, 예, 이공, 병조의 5 판서를 두루 거쳐 좌의정과 영의정에까지 오르셨습니다. 태종 14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종 6년 원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60여 년간 조선조 국기 확립과 문화 참달에 초석을 다졌고 지편전 대제학으로서 후학의 명망을 받아 훈민정음, 용비어 첨가, 고려사, 치평요람 등을 편찬하여 우리나라 문풍 발전에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생전에 고위직을 역임하고 명망 있는 삶을 살았던 공께서는 오히려 죽은 이후 한 차례 곤욕을 치르게 되셨습니다. 패비 윤씨의 패출을 막지 않았다는 죄로 폭군 연산군이 부관 참시하라고 하였으나 임사홍 등이 공은 원인 대신이며 패비 눈이 2년 전에 이미 졸하시어 무관하다 적극 만류하여 비석을 없애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나중에 선조 때 선조 임금의 어머니인 하동부대 부인께서 공의 묘소를 국비로 복원시켜 놨습니다. 공의 전 생애 중 30여 년은 지편전 대제학 등 학자의 길을 가고 나머지 30여 년은 영의정 등 정치가의 길을 갔던 분으로 문성공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공의 업적은 조선 초기 문화와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지의 업적과 사상을 마치겠습니다.